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C본에 있는 공식 문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었는데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다른 시각화 예제를 같이 보려고 해요. 바로 이 박스 EM 플롯이라는 건데요. 박스 플롯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 EM 플롯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단 주피터 노트북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드 한 줄 한 줄 떼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import c본 as SNS로 c본을 불러오도록 했고요. 저는 판다스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spd로 판다스도 불러올 건데요. 판다스는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이다. 그래서 이 SNS 그 c본에 있는 데이터셋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저는 판다스도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SNS 셋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 C본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크 그리드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 그리드를 사용하도록 했고 팔레트는 딥, 그 다음에 이런 폰트 설정도 여기에서 같이 셋으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9버전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매플랄립 인라인이라는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이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ns.load 데이터셋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C본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GitHub 저장소에 가시면은 이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변수에 그대로 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생겼어요. 캐럿, 컷, 컬러, 클래어리티, 뎁스, 테이블, 프라이스, x, y, z.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런 데이터를 로드했을 때 데이터의 타입, 요게 만약에 스트링인지 아니면은 수치형인지,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인지 수치형 데이터인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하고 .info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럿, 컷, 컬러 이렇게 있는데 컷하고 컬러, 클래어리티는 오브젝트예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수치 데이터인 경우에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치 연산이라든지 그래프에서 제대로 된 원하는 시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에 컷, 컬러, 클래어리티가 일단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셋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예제 그대로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sns.box하고 탭키를 누르면 박스 플롯하고 박스 EM 플롯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제에서 박스 EM 플롯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박스 EM 플롯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 괄호 안에서 Shift 탭키를 누르시면은 이 공식 문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 다 외우실 필요가 없이 Shift 탭키 혹은 여기에서 물음표 하게 되면은 자세히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을 보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먼저 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라고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축에다가는 여기 예제에 보면은 클래어리티를 지정을 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클래어리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캐럿을 지정을 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박스 EM 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촛불 모양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위에 표시되는 값들은 이제 이상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과 다르게 박스 플롯은 보통 이 박스가 하나만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수를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박스가 여러 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아마도 이 가운데 있는 선은 박스 플롯과 같다면 중앙값, 미디언 값을 의미를 하겠죠. 4분의 수로 봤을 때는 이제 2, 4분의 수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캐럿 랭킹대로 표시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캐럿 랭킹을 가져다가 예제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럿 랭킹을 오더에다가 넣어줘라. 캐럿 랭킹대로 표시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오더에다가 캐럿 랭킹을 표시를, 클래어리티 랭킹이네요. 클래어리티 투명도 랭킹을 표시를 해주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투명도대로 여기 그래프가 이제 순서대로 표시가 됐어요. 투명도대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의 색깔로 표시가 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달라요. 스케일이 다른데 여기에서 보면은 리니어 한 형태로 선형으로 이제 스케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했어요. 저도 똑같이 여기에 스케일 리니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요 네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스퀘어 리니어를 지정을 해주는 순간 요 네모가 요 이상치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리게 되면은 이상치하고 요 끝에 있는 값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케일 리니어를 지정을 해주는 순간 이 네모가 이렇게 조금 더 위에까지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위에까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컬러를 B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똑같이 컬러 B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아래 그래프하고 똑같이 표시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예제도 똑같이 실행해 보면은 네,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박스 EM 플롯은 박스 플롯에 보면은 박스 플롯도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박스 플롯 한번 그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박스 플롯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클래어리티, 그 다음에 Y축에는 캐럿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캐럿을 그리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 박스 플롯은 요 수렴 구간에 있는 값의 분포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렴 구간에 어느 구간에 이제 값이 더 많이 몰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위에하고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오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오더 옵션을 줘서 요 클래어리티 랭킹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어리티 랭킹 넣어주게 되면은 위하고 똑같은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컬러가 B라는 값으로 블루로 지정을 해줬는데요. 여기도 컬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컬러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B 위하고 똑같이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박스 플롯을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똑같이 그렸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이제 박스의 크기를 통해서 다른 이 가운데 있는 값뿐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다른 중앙값을 멀리 벗어난 이 최소값과 최대값과 가까이 있는 값들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지 더 박스 EM 플롯으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라고 보여줘요. 그럼 이 박스 플롯을 똑같이 바이올린 플롯으로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지우고 바이올린이라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은 그래프를 바이올린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 맨 첫 번째 있는 데이터 보면은 이상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플롯은 이제 디스트 플롯을 이제 세로로 세우는 그래프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어리티 값에 따라서 값이 어느 범위에 많이 몰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바이올린 플롯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플롯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박스 EM 플롯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범위에 있는 값들의 분포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어느 범위에 값이 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에 대해서 또 여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자료는 그 앤스컴스 코텍
저희가 여기 예제 중에서 가장 갤러리에 있는 첫 번째 예제예요. 같이 봤던 예제 중에 하나죠. LM 플롯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앤스컴스 쿼텟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약된 수치가 다 같더라도, 이런 회기선이 다 같더라도 요 막상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면 다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이상치들 때문에 이런 회기선이라든지 아니면 요약된 수치,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코릴레이션 값들이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제가 이 앤스컴스 쿼텟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앤스컴스 쿼텟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사우루스 더즈는 이 알베리토 카이로라는 분이 이제 만든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평균값, 표준 편차, 코릴레이션 값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점의 위치가 다 달라지는데 보시면 이제 X축, Y축의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 코릴레이션이 다 똑같다. 그런데 이런 3점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쭉 보시면은 박스 플롯의 경우에도 로우 데이터 값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 플롯의 박스의 범위가 바뀌질 않아요.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이 로우 데이터의 값의 분포가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된 수치 1/4분위 수, 2/4분위 수, 3/4분위 수로 표현하는 이 박스 플롯의 모양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바이올린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박스 플롯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박스 플롯으로 그렸을 때 볼 수 없는 다른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박스 EM 플롯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으로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